wild geese. You do not have to be good. You do not have to walk on your knees for 100 miles through the desert repenting. You only have to let the soft animal of your body love what it loves. Tell me about despair, yours, and I will tell you mine. Meanwhile, the world goes on. Meanwhile, the sun and the clear pebbles of the rain are moving across the landscapes, over the prairies and the deep trees, the mountains and the rivers. Meanwhile, the wild geese high in the clean blue air are heading home again. Whoever you are, no matter how lonely, the world offers itself to your imagination, calls to you like the wild geese, harsh and exciting, over and over announcing your place in the family of things. Thank you. 네, 서점 리스본의 정서점 정현주입니다.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막 영어가 나오는데도 다들 막 하트를 눌러주셔가지고 이분들 역시 대단하신 분들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중간에 나오죠. 내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 그죠? 네, 우리가 또 너무나 사랑하는 김현수 시인의 책 제목인데 그 책 제목이 바로 이 시에서 왔습니다. 메리 올리버의 내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 이 구절이 들어있는 기러기라는 글이었어요. 오늘 왜 이 글로 시작했는가 하면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2020년의 마지막 비밀책을 보낼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보냈던 책들을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메리 올리버 생각이 났고 또 요맘때 이럴 때 생각나는 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한테 제가 지난주에 우리 낭독 공연 있었잖아요. 그때 제발 꼭 들어보세요. 이 대시님이 자신의 시를 직접 읽는 내용을 꼭 들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직접 들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내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 이라는 소설책을 보면 맨 앞에 이 시가 번역되어 있습니다. 김현수 작가님이 직접 번역하신 버전으로 되어 있고요. 보통은 이제 유시원 님이 번역한 버전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책을 내시면서 김현수 작가님이 직접 번역을 해서 소설책 맨 앞에 실었고 이 부분을 지난주 낭독 공연 때 제가 맨 처음에 낭독은 이렇게 못해도 괜찮아요 라는 샘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지금 방금은 영시로 들으셨고 김현수 작가님이 직접 번역하신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러기, 착해지지 않아도 돼. 무릎으로 기어다니지 않아도 돼. 사막 건너 100마일 후회 따윈 없어. 몸속에 사는 부드러운 동물들, 사랑하는 것을 그냥 사랑하게 내버려 두면 돼. 절망을 말해보렴 너의. 그럼 나의 절망을 말할 테니. 그러면 세계는 굴러가는 거야. 그러면 태양과 비의 맑은 자갈들을 풍경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거야. 대초원의 깊은 숲들, 산들과 강들 너머까지. 그러면 기러기들 맑고 푸른 공기 드높이 다시 집으로 날아가는 거야. 내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 너는 상상하는 대로 세계를 볼 수 있어. 기러기들이 너를 소리쳐 부르잖아. 꽥꽥거리는 달뜬 목소리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 세상 모든 것들 그 한가운데라고. 네, 참 좋았던 시였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 테러 당시에 조 바이든 부통령이 낭독을 해서 한 번 더 유명해졌던 시였습니다. 자, 오늘은 약속드린 대로 2020년 나이 들기 싫어가지고 2020년
네, 비밀책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하고 인사 좀 나눠볼게요. 선미님 잘 지내셨어요? 그 다음에 혜미씨 안녕? 그 다음에 바이별님, 뽀개미나 소피 잘 지냈어? 이정씨요?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안드리아나도 계시고 랄랄님도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아이디네요. 그리고 세실리아님도 잘 지내셨어요? 박미선님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2단계가 올라가면서 서점 걱정하시면서 많이들 메시지 주셨는데 저는 여러분은 또 잘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안부도 전해주세요. 아까 보니까 쌍나와님 잠깐 들어오신 것 같던데 나가신 건 아니겠죠? 선생님, 고3 아이들은 어쩌고 있습니까? 고3 선생님이신데 걱정이네요. 수능 또 어떻게 되는 건지. MMM맹님 안녕하세요. 써니 헬로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번 주에 서점 스터디 있었는데 거기 계신 분이 오신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저는 서점 스터디에 오시면 처음에 서점은 왜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1시간 넘게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는 이런 거 배우러 온 게 아니고 실무를 배우러 왔는데 그러면서 비밀책은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를 물어보셨어요. 뭐 신간을 위주로 하는 것이 겁니까? 라는 얘기들을 하셨는데 하나씩 말씀 드리죠. 오시면 서점 스터디 오시면 진짜 홀딱 다 베껴가세요. 모든 정보를 다 알아가시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무는 하면서 배울 수 있고 모르면 다시 와서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외에 맨 처음에 기초공사 잘못되어 있으면 그 위에 뭐 아무리 예쁘게 지어도 무너지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서점은 왜 하는 것인가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랬는데 근데 저한테 비밀책 어떻게 만드는 걸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빵 터졌죠. 세실리아님 잘 지냈답니다. 매미 쬐금 힘들긴 했으나 아이고 왜요. 맥님은 서점 스터디가 지금까지 들은 스터디 중에 제일 좋았어요. 이런 거는 저한테 말씀하지 말고 온라인으로 올려주세요. H라디오 안녕. 글 열심히 잘 쓰고 있어요. 비밀책 선정 기준 궁금합니다. 비밀책을 여러분이 이제 직접 서점을 하면서 하신다면은 뭐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하겠죠. 남의 기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의 기준이 뭔지 그러면 오늘 1월부터 쭉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2단계도 됐고 집에서 지내야 될 시간이 많아지신 분들 중에 이 책, 들 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H라디오 글쓰기 클럽도 작가님 마음속 탑3 안에 드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서점 스터디가 전국 서점 스터디 중에서 탑3 안에 들 거라고. 글쓰기 클럽은 마음속 넘버1이죠. 늘 다 해주지 못해서 좀 미안하고 일주일에 하루 한 3시간 정도 얘기하다가 가는데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인데 더 막 이렇게 숙제도 많이 내주고 오늘도 숙제를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이제 너무 많이 그동안 해가지고 그런 고민들을 했죠. 사랑합니다. 글쓰기 클럽. 코알라라님? 코알에라님인가? 비밀제 선정 기준 지금부터 들어보세요. 자, 1월부터 11월까지의 책을 하나씩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다달이 조금씩 알려드렸지만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이제 집콕하시는 분들 메모해 두셨다가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잘 정리해서 블로그에 한번 올려두겠습니다. 오늘 12월 비밀책을 정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1월부터 쭉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1월은 방금 전에 우리가 목소리를 들었던 메리 올리버의 산문집이었습니다. 긴 호흡. 2009년 9.11 테러 때
엄청 유명해지신 분이고 시인으로서 특이하게 퓰리처상을 보도 기자들이 받는 그 상을 받으셨어요. 기러기의 작가분. 이분의 책이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다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마음 산책에서 완벽한 날들과 휘파람 부는 사람으로 소개됐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분의 시집이 나옵니다. 이따가 신간 소식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리 올리버를 얘기할 때 꼭 빠지지 않는 말이 뭐냐면 그녀는 자연의 한 조각으로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너무 멋있죠. 우리가 과연 이렇게 살았다면 지금 이 난리가 났을까요? 자연의 한 조각으로 우리는 살지 못하고 있고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품이 너무 많이 사용돼서 지금 걱정이에요. 이번 주에 제가 Years and Years라는 HBO에서 만든 드라마를 봤어요. 영국이 배경이고 영국 배우들 엠마 톰슨 이런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영국 발음이 엄청납니다. 제가 영국 발음 되게 좋아하는데 영국식 영어로 거기에 나오는 뮤리엘이라는 할머니가 있어요. 저는 그 할머니 보면서 메리 올리버 생각했어요. 뮤리엘은 저처럼 약간 통통하신 할머니로 나오는데 메리 올리버는 좀 굉장히 말랐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하얀색 단발머리랑 삶의 태도가 메리 올리버랑 굉장히 비슷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어쨌든 그녀가 돌아가셨죠. 메리 올리버가.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오히려 사랑을 받고 있고 이분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미국의 저명 인사들이 이분을 굉장히 사랑했죠. 뭐 힐러리, 오프라 윈프리, 록산 게이. 록산 게이는 또 페미니스트로 유명하신 나쁜 페미니즘 쓰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메리 올리버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기노흡은 메리 올리버의 초기작이에요. 우리가 완벽한 날들이나 휘파람 부는 사람을 사랑했지만 오히려 그 이전에 썼습니다. 완벽한 날들이나 휘파람 부는 사람은 좋은데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산문인데 약간 시 같기도 하고 라는 분들이 계시지만 기노흡은 초기작답게 좀 더 심플해요. 그래서 읽기는 더 좋았어요. 1월에 이 책을 비밀책으로 소개했던 거는 올해 조금 우리가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긴 호흡으로 자연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12월에 이 책을 정했는데 아이쿠야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정말 더 많이 생각하게 된 책이었습니다.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다. 우리는 자연의 한 조각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애티튜드를 담고 있는 책이고요. 시는 곧 우리가 읽어볼 수 있게 됩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2월의 비밀책은 정원가의 12달이었습니다. 카렐 차베크. 이때 이 책이 우리나라에 나왔지만 2번이나 절판이 되었어요. 많이 사랑받지 못했죠. 그래서 사라졌던 책인데 이번에 다시 나와서 어이쿠 나왔네. 주문해서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저도 이 책의 명성만 들었고 절판대에서 못 보고 있다가 주문해서 읽자마자 바로 출판사에 전화해서 200권 보내주세요. 저희 비밀책 할 거예요. 라고 했어요. 여기 대표님이 나중에 메시지 주셨어요. 리스본 덕분인지 이 책을 찍게 됐습니다. 이 책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체코를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프카나 밀란 쿤데라 외에 우리는 체코의 문학을 별로 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카렐 차베크는 100년 전 사람입니다. 이 책은 1929년에 프라하에서 나온 책이에요. 우리가 이제 90년 만에 이 책을 다시 읽었던 거죠. 전 세계로 퍼져나간 책이고요. 지금도 정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즐겨 읽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사랑받지 못했던 책입니다. 이 책 또한 12달 동안 이제 정원에서 보내는 날들을 적었는데 우리가 뭐 정원책이라고 하면은 타샤 투더 같이 막
이렇게 아름답고 막 고상하고 막 그런 거 같잖아요. 여기는 그렇지 않고 막 벌레 얘기 이런 거 많이 나오고 되게 웃겨요. 카렐 차베크가 형이 있는데 형 의사였다고 해요. 근데 요제프라는 사람인데 요제프와 카릴 둘이서 프라하에 살면서 정원을 가꾸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렇게 우리 헤르만 헤세 하면은 정원을 굉장히 사랑했던 걸로 유명해서 장화를 신는 모습들이 많이 사진이나 그림이나 이런 거로 보셨을 거예요. 카렐 차베크도 자신의 그림들 이렇게 형이 그림 그리고 이 카렐이 글을 썼는데 장화 신고 정원에 머리 박고 엉덩이만 보이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림도 글도 너무나 귀엽고 재밌는 책입니다. H라디오 체코에 나름 5개월이나 살다 왔는데 처음 들어보는 작가예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 자,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번 책에는 초판, 사파, 형이 그린 그림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림도 참 재밌습니다. 3월로 넘어가서는 3월은 갑자기 그래픽 노블. 그래픽 노블이란 단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픽 노블로 유명한 바스티앙 비베스의 작품입니다. 1월달 책은 신간이었고요. 2월달 책은 복간된 책이죠. 그리고 3월달 책은 오래된 책이에요. 비밀책 선정 기준은 뭐냐면 1월은 1월에 맞는 책. 저는 시의성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2월은 이제 봄이 오기 시작하니까 때마침 정원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됐고 해서 정원. 이상하게 올해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를 겪게 될 것을 몰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자연적인 삶에 끌리더라 했어요. 어쩐지. 그래서 정원가의 12달을 읽고 나서 저는 정원을 3층에다 꾸미겠다라는 야망을 갖고 식물 선생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달에 걸쳐서 3층에 이제 식물 정원을 만들었고 거기서 이번 주에 이두영의 마음 정원을 열었죠. 이렇게 가드닝이 유행할 것을 온몸으로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3월 폴리나 였습니다. 3월은 개강을 하는 달이잖아요. 개학하는 달. 그래서 3월에 나온 신간 중에 마땅히 여러분한테 보내드리고 싶은 책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책 중에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3월 책을 보낼 당시에는 이미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을 때예요. 머리가 아플 때는 글씨가 많은 책을 읽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래픽 노블 중에 뭘 하나 보내볼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중에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골랐어요. 폴리나는 이런 선생님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선생님이 등장하는 책이에요. 바스티앙 비베스는 바스티앙 비베스 블로그라는 블로그로 유명해진 사람이고요. 나중에 뭐 내 눈 안에 너, 염소의 맛 이런 책들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작가고 비평가 협회 대상 뭐 이런 상들 엄청 많이 받았다고 작가 소개에 적혀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염소의 맛을 알고 계실 거예요. 염소의 맛도 그렇고 내 눈 안에 너도 그렇고 바스티앙 비베스 블로그도 그렇고 다 이렇게 연애 20대 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내 눈 안에 너 같은 경우는 그림이 굉장히 강렬해서 제가 서점에 이렇게 전시를 해놓기도 했었는데 내 눈 안에 비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둘의 관계를 그린 게 아니고요. 전적으로 이 남자 주인공의 눈에 비친 여자 주인공의 모습을 그려낸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의 눈으로 보는 그녀를 담아낸 책이고요. 염소의 맛 같은 경우는 수영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염소는 음매하는 그런 염소가 아니고 음매는 소인가? 염소 뭐라고 하지? 염소의 그 염소가 아니고요. 수영장에 들어있는 염소예요. 제가 예전에 얼굴에 갑자기 여드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드름 피부가 아닌데 막 얼굴 뒤집어져가지고 막 커다란 여드름이 나길래 피부과에 갔더니 염소 여드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 여드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염소 때문에 생기는 여드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영 다니면 나요. 그리고 이제 락스 같은 거 염소계 표백제로 욕실을 청소할 때 그 공기 중에 염소가 올라오면서 얼굴에 이제 트러블을 일으키는 거 염소 여드름이에요.
그죠? 맹님도 염소고기인 줄 알았어요 하셨는데 아닙니다. 수영장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두근두근 하는 이야기들을 담은 게 염소의 맛이에요. 폴리나는 발레하는 소녀예요. 어린 소녀인데 이 친구가 이제 어느 아카데미에서 보진스키라는 선생님을 만났어요. 보진스키 선생님 굉장히 혹독하시고 다정함이라고는 1도 없어요. 아주 빡빡하신 분이에요. 폴리나는 어리니까 당연히 반항심 같은 걸 갖게 됐고 또 보진스키 선생님에 대해서는 평이 좋지 않아요. 워낙 불친절하니까. 근데 보진스키 선생님은 되게 까칠하고요. 아주 비현실적이에요. 상업적인 거, 유명해지는 거 전혀 관심이 없고요. 기초를 가르치는데 엄청 집착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리나는 젊은 학생이고 나이가 들수록 뭐 상급반이 되고 고급반이 되고 할수록 나는 뭐가 돼야 되지에 대한 고민을 엄청 하게 돼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발레리나 뭐 현대 무용가들을 보면서 또 갈등하죠. 나는 저렇게 되고 싶은데 저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많이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발레단을 떠나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막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요. 그러던 와중에 어떤 연극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춤을 배우게 되고 거기서 이제 춤으로써 뭔가 표현하는 현대무용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 유명해졌어요. 유명해져서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막 굉장히 대접받는 막 그런 사람이 됐지만 뭔가 계속 마음은 허전했던 거죠. 그러던 중에 보진스키 선생님을 만나게 됐고 자기가 유명해지고 나서는 보진스키 선생님의 말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기본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선생님과 다시 어떤 우정을 나누게 되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굉장히 찡합니다. 그리고 4월에는 코로나 극심해졌죠. 이때 3월쯤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비밀책을 고르는 가장 큰 기준은 시일성이에요. 대중과 계절과 같이 움직이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건 제가 방송작가 시절부터 계속 유지해 왔던 태도기 때문에요. 4월이 되니까 봄이 됐는데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너무 답답한 가운데 어떤 책을 선물 받았어요. 이거는 요즘에 뭐 뒷광고, 내 돈 내산 막 이런 거 있으니까 솔직하게 다 말해야 된다면서요. 출판사에서 선물로 보내왔어요. 저희 서점에 엄청 많이 와요. 그런 책들이 이제 홍보용 책자들이 많이 오는데요. 딱 여는 순간 이 책이야. 그래서 바로 출판사 전화해서 또 200권 보내주세요. 그랬죠. 이 책은 정말 많이 팔았어요. 200권이 뭐예요? 한 400권은 판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사랑해 주셨고 비밀책 받으신 분들이 친구한테 선물을 한다고 또 많이 재구매도 해주셨던 책이고요. 이 책은 영국 책입니다. 에마 미첼이라는 박물학자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박물관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에 대한 넓고 깊은 지식을 가진 분입니다. 에마 미첼은. 근데 이분이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어요. 25년 동안 우울증을 앓았다고 해요. 우울증을 앓다 보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이것도 답은 자연에 있었어요. 그녀는 걸어서 숲에까지 5분이면 되는 곳으로 이사를 갔고 산 앞에 오두막에 살면서 우울해질 때면 무조건 밖으로 뛰어나가서 걸었어요. 숲속을 걸으면서 그 숲속을 걷는 시간 동안 우울증이 조금씩 나아지고 하지만 또 반복되고 나아지고 그런 과정을 담은 겁니다. 50대니까 반평생을 우울증을 앓았던 거예요. 너무 끔찍하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우울증이 깊어졌다가 좀 좋아졌다가 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책은 가을에서 시작해요. 9월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 책이 9월, 10월 이렇게 가을에서 시작을 하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제가 여기 서점 라디오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책이 식물에 관한 책이거든요. 숲을 걸으면서 에마 미첼이 숲에서 따온 것
것들, 주워온 것들을 모아서 사진을 찍어서 꾸준하게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그래서 그게 막 11만 명, 12만 명 이렇게 많은 이제 팔로워들을 갖게 됐죠. 그러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 사진들과 또 그림들과 더불어서 이제 글을 써서 책을 내게 된 거예요. 이 책에 대한 카피 중에 제가 그래서 이 책 너무 좋았는데, 이 책은 제가 이 책을 표현한 문구 중에 제일 좋았던 건 저희가 친한 윤대현 선생님 있잖아요. 그분이 이 책에 추천사를 쓰셨는데 거실을 나서지 않고도 문 밖의 봄날을 엿보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좋은 우울증 치료책이다라고 하셨어요. 이제 숲에 들어가면은 꽃도 피고 또 낙엽도 지고 동물들도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약간 무기력하고 봄 그리고 겨울 이럴 때는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사실 제 주변에는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는 것을 저한테 커밍아웃한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생선 작가 정도 있었고 나머지는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우울증이란 어떤 건지 사실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저도 극심하게 우울했던 시절이 있었긴 했지만 자살 충동에 이르기까지 그런 기분을 느껴보지 못했는데 요즘 저희가 우울해가는 컨텐츠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 중에 단골 분들이 계셔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분들 중에 자살 생각을 해봤다는 사람들도 많았고 얼마 전에 이한희 기자님 오셨을 때도 이한희 기자님도 자살 충동을 많이 느꼈다. 죽으려고 준비도 해봤다. 그런 얘기 듣고 많이 놀랬거든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살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살 사고라고 이제 하던데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쨌든 엠마 미첼은 그런 이야기들을 꼼꼼하게 다 적어 내려갑니다. 산책길에서 만난 동물, 식물들을 보고 스케치도 하고 사진도 찍고 글도 쓰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그녀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게다가 이제 박물학자니까 얼마나 아는 거 많겠어요. 그리고 영국의 숲을 같이 걷는 기분이 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사셨고 실제로 이 책은 펼쳐보면 그냥 마음이 좀 좋아지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지금 마음이 우울하시다면은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야생의 위로 에마 미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월에는 이제 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우울할 겁니까? 좀 도전해보자, 싸워보자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책을 만나게 됩니다. 장영은 선생님이 쓰신 책이고요. 여성학자시죠. 그분이 쓰고 싸우고 살아남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은 우리가 아는 유명한 글 쓰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묶었습니다. 25명이나 들어있는데 제가 요즘에 아주 좋아하게 된 마가렛 애트우드 얘기도 있고 토니 모리슨 이야기도 있어요. 그 박정현 씨라고 가수분 있죠. 그분이 원래 문학을 전공했을 거예요. 그녀에게 우연히 물어보게 된 거예요. 밥을 먹다가 영미문학 중에서 어떤 작가 제일 좋아해요? 그랬더니 저는 토니 모리슨 좋아해요. 그래서 그래? 나 왜 몰라? 그래가지고 바로 사서 읽었던 작가입니다. 읽으면서 그 생생한 묘사력 이런 것 때문에 소름이 끼쳤던 사람이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흑인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토니 모리슨이나 마가렛 애트우드나 그리고 수전 손택이나 에밀리 브론테, 박경리 이런 작가들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많은 여성 작가들이 참 자기 이름으로 글을 쓰는 게 너무 힘들었던 사람이 있었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우리가 키친 테이블 라이팅이라고 부르죠. 부엌에서 글을 썼던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글을 썼던 이야기들도 또 나와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의 이름을 걸고 글을 쓰려고 했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
그냥 우리가 쓰잖아요. 그냥 쓰면 되잖아요. 이런 시간들이, 이런 날들이 오기까지는 한 100년도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여성이 여성의 이름으로 글을 써서 먹고 살고 세상에 대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책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취미로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쓸 수밖에 없어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싶은 그 욕망에 자신으로 살고 싶다는 절박함에 글을 썼다라는 내용들로 나와 있고요. 목차가 참 인상적이에요. 글 쓰는 여자는 빛난다. 글 쓰는 여자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글 쓰는 여자는 결국 승리한다. 글 쓰는 여자는 멈추지 않는다. 글 쓰는 여자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싸운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이런 목차 아래 여성 작가들의 이야기 25편이 들어있습니다. 요즘 내가 좀 투지가 약해진 것 같아.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박약이야. 이러신 분이라면 권하고 싶은 책이고요. 이제 이렇게 싸우고 났으니까 6월 정도 돼서는 좀 말랑해질 때도 된 것 같고 또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조금 기쁘고 좋은 마음으로 읽을 만한 책은 뭐가 없을까? 그러고 있을 때 이원하 작가의 시집을 읽게 됐습니다. 제주에 혼자 살고 술은 약해요. 이때 딱 제주도 가고 싶었어요. 5월 달에 6월 책을 정하니까 제주도 가고 싶은데 제주도 있는 후배가 제발 오지 마라. 제주도 가라앉을 것 같다. 지금 제주도 확진자 나오면 우리는 섬이라서 오도 가도 못한다. 제발 좀 그만 와라. 이래서 그럼 제주도 얘기 좀 읽어볼까? 이러고 책을 폈다가 헉 이랬어요. 이원하 작가는 뭐 문학을 전공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요. 원래는 다른 쪽 일을 하는 사람이죠. 미용 일을 하던 분이었는데 시를 쓰겠다는 마음으로 제주도로 내려갔고 거기서 이제 시를 씁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현대 시인들의 시가 복잡하고 언어 실험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점에 오시는 분들이 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원하 작가는 굉장히 단순하고 깔끔한 언어로 자신의 마음을 펼쳐놓는데요. 사랑 얘기가 많아가지고 읽다 보니까 이 잠들었던 연애세포들이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느꼈고 나에게는 이런 청춘이 언제였던가 라는 생각이 또 들다가 뭐 사랑하면 다 청춘이지라는 생각도 하게 만들었던 시였어요. 제주에 혼자 살고 술은 약해요. 반대말이라고 하더라고요. 혼자 살고 싶어서 제주에 갔고 술은 많이 마셔요라고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이 굉장히 섹시한 시였어요. 흔히 말하는 여성들의 그 여성 시인들이 연애시 쓸 때 엄청 섹시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원하 시인의 시는 그야말로 소녀의 연애 같은 부분도 있고 야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주 그녀의 시를 능청스럽다고 표현하신 분이 있었는데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누구를 이렇게 사랑하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얼마 뒤에 내가 아니라 그가 나의 꽃인가? 제목 맞나요? 그 산문집을 읽으면서 이런 사람을 제주도에 사는 시 쓰는 남자를 사랑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코끝에 점이 있는 분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참 이력이 재밌었어요. 미용실 스태프로 일하면서 영화 아가씨의 보조 연기자로 출연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 아주 직설적이면서도 사랑스러운 시집입니다. 요즘 좀 마음이 딱딱해졌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겠고 7월에는 이 책은 제가 읽어보지도 않고 주문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누구라면 100%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8년 만에 우리의 사랑 김현수 작가님이 책을 내셨는데 백석에 대한 이야기를 쓰신 겁니다. 바로 전화했죠. 출판사에. 사인본 구할 수 있습니까? 200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비밀책에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최소한 29일 정도에는 책을 포장해야 다음 달 1일 날 여러분에게 받을 수 있도록 배송을 할 수 있거든요. 어, 알짜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배송을 기다리지 못하고 출판사로 뛰어가서 책을 받았는데 또 출판사에서 잘해주신다고 노트를 주셨어요. 노트가 책만큼 커서 그거를 제가 힘이 세긴 하지만 여성치고 힘이 세긴 하지만 좀 어쨌든 되게 힘들게 갖고 와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책입니다. 유일하게 1일날 도착하지 못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백석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라는 분들도 많았고 역시 김현수가 김현수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았던 책이었습니다. 벌써 40분이네요. 이거 하다 끝나겠다. 오늘 굉장히 많이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다음 8월은 아무튼 언니라는 책입니다. 원도라는 작가님은 제가 경찰관 속으로를 통해서 알고 있었고 참 좋아하게 됐어요. 이게 요즘에는 각 분야에서 자기 직업에 대해서 글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글쓰기가 요즘은 2020년에는 모두가 가진 어떤 기능, 모두가 갖고 싶은 기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전문적인 모두가 김현수 님이 될 수는 없지만 누구나 나는 나로서는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경찰관 원도로서 굉장히 글을 잘 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경찰관 속으로 같은 경우는 독립출판물로 나왔는데 찾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구하기가 힘들 정도로 잘 팔렸던 책이고 아무튼 언니는 그 경찰 학교에서 만난 언니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도 작가님에게는 언니가 셋이 있고요. 이 언니들하고 마뉴팍트라 군단이라고 매니팩트라는 브랜드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하죠. 같이 프라하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그 쇼핑백을 들고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지었다고 해요. 그 언니들과 지내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이었는데 여성의 연대에 대해서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 책이 참 좋았어요. 좋은 답을 주는 책이었어요. 제가 독서실이나 다른 모임을 통해서 서점 안에서 만나는 요즘의 여성들은 옛날에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많단 말 있잖아요. 여성의 적은 여성이다라고 했는데 여성의 힘이 여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눈물을 동반하지 않고도 상처를 드러내는 법과 눈물을 보일 땐 부끄럼 없이 펑펑 울며 기대는 법, 시기나 질투 없이 진심으로 누군가를 축하하는 법을,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현재를 누리는 법을 언니들이 가르쳐줬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성의 연대 아니면 난 정말 좋은 언니가 필요하다, 좋은 선배가 필요해, 아니면 난 좋은 선배가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혜미 씨, 아무튼 언니 읽다가 엄청 울었어요. 그랬어요. 이 독서실 막내, 그 독서실 리뷰를 엄청나게 잘 썼던 그 친구입니다. 혜미 씨가 와가지고 자기 좋은 편집자 되고 싶다고 그래서 옛날에는요. 저희 교수님이 저희 국문과 나왔으니까 남의 글 받으러 다니지 말고 니네 네 글을 써라라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편집자분들이 작가만큼 스타고 편집자님들이 작가보다 글을 잘 쓰고 그래서 굉장히 멋있다 싶어요. 우리 영화에서 영미 영화에서 보면은 뭐 프랑스도 그렇고 편집자들이 엄청나게 지적인 사람들이고 막 작가를 휘두르잖아요. 우리나라도 저런 편집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한 지 10년도 안 돼서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 9월 바닷가에서 호아킨 소로야의 화집이면서 그의 글도 담겨져 있습니다. 편지 글이 중간중간 담겨져 있어서 그림만 보다가 조금 지루한가라고 싶을 때는 글이 나오고 이런 좋은 편집을 보여줬던 책이고 특히 저희 리스본이 좋아하는 색깔 있죠. 브랜드 컬러라고 하는 저희 파란색인데 파란색을 매우 잘 쓰는 작가였어요. 발렌시아 바닷가를 그린 바닷가에서 좋은 책이었죠.
이 책 또 리스본 사람들이 좋아해 준다고 고맙다고 출판사 대표님이 포스터도 갖다 주시고 엽서도 만들어 주시고 하셨는데요. 리스본 덕분에 1세만 나올 줄 알았는데 2세를 찍을 수 있었다고 고맙다고 인사 오셨던 그런 책입니다. 이때는 9월 달은 이제 여름에 바다를 못 가서 바다 못 가신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주기 위하여 바닷가에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더군요, 휴가를. 그다음에 10월의 책은 여름의 잠수라는 책입니다. 여름이 끝날 무렵에 만나게 된 책이고 이 책은 저희도 서점에 와서 아주 좋은 책을 많이 추천해주고 있는 단골님이 계세요. 그분이 저 이 책 사고 싶어요 주문하셨는데 책이 너무 예뻐가지고 저도 한 권 주문해서 봤는데 빠져들었어요. 이 책은 지난번 라디오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스웨덴 책이고요. 스웨덴 책이 꼭 우울증에 관한 책입니다. 북유럽 하면은 우울할 수밖에 없는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죠. 스웨덴의 그림 작가, 글 작가 이름이 똑같이 사라예요. 사라 스트리츠베리라는 분이 글을 썼고요. 그 다음에 또 사라 룬드베리라는 분은 조금 스웨덴을 대표하는 좀 유명한 그림 작가입니다. 룬드베리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이 너무 화사하고 보는 순간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이 책이야 그랬어요. 내용도 물론 당연히 좋았습니다.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라는 제목을 붙였던 거는 마음의 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아빠 이야기예요. 여름에는 나왔다가 겨울에는 들어갔다가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아버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아빠를 찾아서 병원에 가는 소녀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아빠 어디 갔을까 출장 갔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 병원에 있다는 거죠. 병원에 갔는데 아빠가 면회를 거절해요. 그날 사비나라는 친구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정신병원 잔디밭에서 사비나도 이제 입원한 환자인데요. 둘이 같이 놀면서 주인공이 쏘이고 사비나를 통해서 이제 우울증이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빠를 이해하는 내용인데 맨 마지막에 되게 찡해요. 아빠는 나아지지 않았지만 여름에 왔다가 겨울에 가는 사람이었고 그거에 소희는 어느 정도 적응해서 아빠를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 마지막이에요. 해피엔딩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어느 지점에 멈춰있는 책입니다. 일단 그림이 무척 아름다운데 이 사라 룬드베리가 스웨덴을 대표하는 작가들 중에 실제로 이 책의 배경이 되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작가들이 있어요. 그 작가들 연구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하고 우울증에 걸린 분들은 원색을 많이 쓰고요. 그중에서 특히 노란색을 많이 쓴다고 해요. 책의 그림을 맡은 사라 룬드베리도 노란색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월의 비밀책은 아마 지금 읽고들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훌륭한 편집자들 중에 한 분이죠. 글 항아리의 편집장으로 계시는 이은혜님이 책을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직업으로서의 편집자는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게 해주는 책이고요. 책을 읽을 때마다 읽고 싶은 책이 너무 쏟아져가지고 이제 10월이 왜 이 책을 골랐냐면 10월이 되면 갑자기 매출이 뚝 떨어집니다. 책을 안 읽어요. 다들 나가서 노느라고. 10월에 이렇게 나가서 놀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11월에 지금 이렇게 또 2단계가 왔잖아요. 제발 책 좀 읽어라. 그래서 읽는 직업을 골랐습니다. 이분은 편집자인데 전공이 막 정치학이었나 그랬어요. 그래서 좀 그랑아리는 인문서를 많이 내는데요. 문학서보다 그 인문서들이 엄청 짱짱하고 내용이 매우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문학도 물론이지만 다른 분야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읽고 싶은 책들을 좀 리스트업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책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제목을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나날은 시가 되고
진정한 정원가란 꽃을 가꾸는 사람이 아니라 흙을 가꾸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제목들을 12달 동안 붙여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12월 비밀책을 정했습니다. 제목은 지금도 고민 중인데요. 하나는 겨울에는 겨울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거였는데 원래 이 제목을 정해놨거든요. 근데 2단계 돼가지고 하나 더 뽑았어요. 기쁘고 슬플 것이나 다만 노래하자고. 요 두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저희 알바 두 분에게 물어봤는데 각각 한 표씩을 얻어가지고 내일 매니저가 출근하면 또 물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1년간의 비밀책들을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12월 1일이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이 두 제목 중 하나가 적힌 책이 비밀책 구독자들에게 도착할 겁니다. 비밀책이 1년치를 구독하면은 액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구독을 많이 못 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분기별로도 구독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리스트 알려드렸으니까 이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한두 권이라도 한번 만나보시면 아, 리스본이 이런 책들을 좋아하는 서점이구나. 이런 책들 아마 보내주겠구나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할게요. 이번 주 서점에서는 수요일날 글쓰기 모임 줌으로 있고요. 이번 주도 3시간이나 떠들었지요. 그리고 글쓰기 모임에 우리가 등대라고 부르는 큰언니가 계세요. 김광태 님이 지금 리스본 3층에 전시를 시작하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어떤 작가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전시를 보러. 근데 저희가 그날 전시 오픈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마음 정원을 하느라고 3층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못 보고 돌아가신 분들도 꽤 있었어요. 자, 그다음 목요일에는 책방 스터디 하고 있고 이번 주도 계속 되는데요. 이거는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하게 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저희 책방 주인들이 모임이 있었어요. 그날 가서 트렌드 공부를 같이 했는데 트렌드 노트라는 책을 제가 한번 요약해 드리기로 했거든요.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말씀 못 드릴 것 같은데 그 책에 해시태그를 선점하라라는 내용이 나와가지고 우리 모두 멘붕에 빠졌습니다. 서점 주인들은 SNS에 매우 약하고 저희 보고는 어떻게 해서 2만 명이나 팔로우를 모았냐고 하는데 저희는 뭐 해시태그에 대한 어떤 뭔가 생각도 없이 서점 리스본과 서점 리스본 포르투로 여태까지 버텨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얼떨결에 저희는 뭐 팔로우가 많아지긴 했는데 팔로우가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니까요. 자, 이번 주 신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돼서 1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튕겨 나가거든요. 빨리 소개하고 남는 거는 인스타그램에 소개해 놓을게요. 이번 주 신간을 보니까 글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장강명 작가님이 책 한번 써봅시다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30가지 실전 책쓰기 기술이라고 부제가 붙어 있고요. 작가가 되고 책을 쓴다는 건 뭔지에 대해서부터 에세이, 소설, 논픽션 쓰는 법, 퇴고하는 법, 투고하는 요령 등이 있습니다. 예비 작가분들 아니면은 나 책 한 권을 쓰고 싶어 하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추천합니다. 그리고 10대의 작가가 되고 싶은 나 어떻게 할까라는 책도 나왔어요. 어쩜 좋아. 이건 스토리텔링을 가르치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내신 겁니다. 이 선생님은 유튜브로도 스토리텔링을 고등학생들한테 가르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필 쓰기, 그림책 쓰기, 맞춤법 띄어쓰기에 관한 책도 RH 코리아에서 나왔더라고요. 브랜드 네이밍에 대한 책도 나왔습니다. 일단 글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걸 알 수 있고 또 브랜딩에 대해서도 요즘 계속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시죠.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브랜딩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할수록 헷갈려서 이제 그만할까 합니다. 노희영 님이 브랜딩 법칙, 이분 유명한 브랜딩의 유명한 분이죠. 책을 내셨네요. 그리고 아까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말씀드린 메리 올리버의 시집이 드디어 나옵니다. 마음 산책에서 준비되었고요. 이번 주에 발표될 듯합니다. 배본될 듯합니다. 메리 올리버의 시를 한국에서 만나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36편이 실려 있습니다.
메리 올리버의 시를 읽다 보면 와, 이 말을 과연 영어로는 어떻게 썼을까 궁금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의 마음을 이해하신 듯합니다. 영문과 번역이 같이 실려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편 이렇게 미리 보기로 봤습니다. 그 중에 요즘에 어울리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이제 떠날까 합니다. 자, 그러니 오늘 그리고 모든 서늘한 날에 우리 쾌활하게 살아가야지. 비록 해가 동쪽으로 돌고 연못들이 검고 차갑게 변하고 한 해의 즐거움들이 운명을 다한다 하여도 어둠이 짙어가는 날들에 쓴 시입니다. 메리 올리버의 시를 곧 만나봅시다. 그 다음에 탄소 사회의 종말. 이거 진짜 우리 고탄소 사회잖아요, 지금. 제가 이번 주에 Years and Years 보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거든요. Years and Years 여러분 정말 그 2028년부터 30년 막 요때가 배경이에요. 아주 근미래 이야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 거기 다 나와요. 한 재작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한 10년 동안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기침, 발열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할 것을 다 알고 2019년에 저걸 만들었다니 막 대단하다. 닥터 후의 작가가 썼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 SF인데요. SF 블랙 코미디고 엠마 톰슨이 영국 수상으로 나오는데 영국의 트럼프 같은 존재로 나와요. 되게 재밌어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콩고 문학이 소개됐어요. 우리 아프리카 문학은 별로 접하기가 어려웠는데 소니 라부탄시라는 분이 콩고 분이에요. 프랑스어를 쓰잖아요. 콩고는 프랑스어로 집필한 소설입니다. 한국에는 이분 책은 처음 소개된다고 해요. 죽음 뒤의 삶. 우리는 잘 몰라도 중앙아프리카에서는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고 아프리카 문학의 위대한 목소리라고 불린다고 해요. 콩고는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고 60년에 독립을 했거든요. 그때 이야기를 그려냈는데 가상의 공화국을 만들고 거기서 독재자랑 반란군이 싸우는 이야기를 담았는데 우리나라 20세기 초 역사와 닮아 있어서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또 하나 이번에 이것도 미국 문학인데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베트남 전쟁 도중에 걸어서 파리까지 간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한 군사가 사라집니다. 차카토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찾아서 분대가 움직이는 내용이에요. 베트남에서 출발해서 라오스, 버마, 인도, 아프가니스탄, 이란, 터키, 유럽의 여러 나라까지 지나서 파리에 도착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팀 오브라이언의 카차토를 찾아서. 그리고 또 관심이 가는 것 중에는 지구의 서스테이. 김혜순 작가님, 김소연 작가님, 오은 작가님 등이 참여를 하셨고요. 외국 작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세계 18나라의 시인들이 모여서 코로나 프로젝트 시집을 냈고요. 아무튼 시리즈 중에서는 아무튼 목욕탕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감을 경험해본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내용이 담겨있는 마감일기라는 책이 권여선 작가님, 김민철 작가님, 권나미님, 임진아 작가님, 김세희님 등이 모여서 썼습니다. 마감 때 쫄리는 마음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비건들이 보고 요리해 먹기 좋은 시작하는 비건에게라는 책이 나왔어요. 32년간 채식을 해온 최태석 셰프가 만든 요리법에 대한 책입니다. 그리고 아주 관심이 가는 책이 나왔어요. 마음사전의 작가님인 김소연 작가님이 여행 산문집을 달 출판사에서 내시네요. 그 좋았던 시간에. 또 곧 이번 주에 나옵니다. 이 중에 2권을 묶어가지고 서점 리스본에서 온라인에서 보내드리려고 해요. 메리 올리버가 1000개의 아침 A Thousand Mornings라는 제목입니다. 이걸 직접 읽는 거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다른 이야기들 가지고 올게요. 그럼 오늘도 좋은 밤 보내시고요. 모비님께서 서점이 연남동에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연남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봄날의 책에서 먼저 나온 메리 올리버도 좋습니다. 라고 코로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녀가 읽어주는 시 들어보세요. I don't know where prayers go or what they do. Do cats pray while they sleep half asleep in the sun? Does the opossum pray as it crosses the street? The sunflowers, the old black oak growing older every year. I know I can walk through the world along the shore or under the trees with my mind filled with things of little importance, in full self-attendance, a condition I can't really call being alive. Is a prayer a gift or a petition, or does it matter? The sunflowers blaze, maybe that's their way. Maybe the cats are sound asleep, maybe not. While I was thinking this, I happened to be standing just outside my door with my notebook open, which is the way I begin every morning. Then a wren in the privet began to sing. He was positively drenched in enthusiasm. I don't know why. And yet, why not? I wouldn't persuade you from whatever you believe or whatever you don't. That's your business. But I thought of the wrens singing, what could this be if it isn't a prayer? So I just listened, my pen in the air.